8장 장학행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일 교육행정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장학의 개념과 원리.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뭐 장학관, 장학사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청소를 그렇게 해야 됐어요. 청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룻바닥이어서 그 왁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걸레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학관, 장학사가 온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게 싫었습니다. 장학이라는 말은 영어 이제 슈퍼바이전에서 이제 나온 거고, 감독 또는 시약,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통제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강했지만 조성과 지원을 통해 교수 학습 성과를 극대화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확장돼서 사용되고 있다. 장학에 의하여 교사의 교수 행위의 변화를 일으켜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교육 과정과 내용을 개발, 수정, 보완해서 학생의 성취를 높이며 교육 자료와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업 개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장학의 목적을 보면 교육 과정의 이제 질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 효과성을 제고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개선을 도모하죠. 그래서 강력한 행정적 지도성, 학습을 조장하는 학교 풍토, 교실에서의 기본적 기술과 수업의 중시, 학생의 성취도 제고, 학생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서 장학이 수행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자, 멜콰이어의 이제 장학 원리를 보면, 태도의 원리. 장학 지도에 대해 올바르고 건설적이며 진취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창제의 원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원리. 협력, 협동성의 원리. 민주사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기능을 이해하고 집단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과학성의 원리. 장학 지도에 있어서 문제의 파악, 자료 수집과 분석, 해결 방안의 모색 등을 과학적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효과의 원리. 장학 지도는 태도, 창조성, 협동성, 과학성을 토대로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학의 발달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미국에 있어가지고 장학의 발달 과정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관리장학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대까지인데 미국의 초창기 장학은 비전문가가 학교의 시설 및 설비 등 학교 전반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감독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공교육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별도의 시학관을 임명하여 학교의 인원과 시설 및 재정 등을 점검하고 검열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시학관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서 학교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인 시학활동을 수행했던 겁니다.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능률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과학적 장학이 강조되었고, 과학적 장학은 행정적 차원에서 정교화돼서 관리적 장학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관리적 장학은 관리적 특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장학 활동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분업과 기술적 전문화, 조직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협동 장학 시대로 넘어가는데 1930년대에서 55년도까지 그래서 인간관계론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장학으로부터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장학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30년대는 진보주의 운동의 시기로 학교 교육에서 아동 중심의 교육이 이제 강조되었고, 그래서 장학 활동의 핵심도 장학 담당자로부터 교사에게로 전환이 되었고,
최소한의 장학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참여적, 협동적 장학 담당자들은 종래처럼 교사들의 감독관이나 조사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서 교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자유방임적 장학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교사의 상호작용 증진과 신체적, 정서적 안락에만 몰두하여 목표 달성이나 수업 개선, 효과의 증진 같은 실질적 성공을 얻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이제 수업 장학 시대로 넘어가요. 1955년부터 1970년. 이 스푸트니크 충격 쇼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죠.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제 이게 계속 나오겠어요. 미국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크게 이제 변화시키고 학문 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의 장학 기조도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업 효과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대한 강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계획과 프로그램 설계라고 하는 데에 이제 중심이 두어졌고, 장학 담당자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이 실제로 구현되는 수업 현장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교실에서의 수업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협동하는 임상 장학과 마이크로 티칭 기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1970년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인데요. 과학적 관리론의 조직 생산성 강조와 인간관계론의 직무 만족이라는 장점을 절충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수성주의 장학, 인간 자원 장학이고, 수성주의 장학은 인간관계론 시대의 협동 장학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으로 교사의 능력 개발, 직무 수행 분석, 비용 효과 분석 등이 이제 강조되었고, 학교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자원 장학은 참여를 통해 학교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로서 교사의 직무 만족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인간 자원 장학 개념은 인간의 가능성을 신봉하고 인간이 안락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를 통한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학교 과업의 성취를 통한 직무 만족에 초점을 두는 인본주의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학의 이제 유형을 보면 조직 수준에 따라서 중앙장학, 그러니까 교육장학이죠. 그래서 중앙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학 활동을 중앙장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급 학교와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교육부가 시달한 장학 방침과 교육계획을 어떻게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 교육행정 분야. 그래서 정책과제 중심의 장학, 교육제도 점검을 통한 장학,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장학 등의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방장학, 학무장학이라고 하는데, 지방 교육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과 그 하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장학행정을 말해요. 그래서 교육활동을 위한 장학지도, 교원의 인사관리, 학생의 생활지도, 교육기관의 감독을 통해서 지방의 교육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합장학, 국가시책, 교육청 시책을 비롯해서 중점 업무 추진 상황, 교수학습 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지도 조언하는 장학활동이에요. 확인장학, 종합장학의 결과 시정할 점과 계획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 그래서 기타 학교 운영의 애로를 발견하여 지도 조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요청장학, 개별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장학 담당자를 파견하여 지도 조언에 임하는 장학 활동입니다. 요청 장학을 할까요?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담임 장학, 교과과정의 운영, 생활지도, 윤리교육, 과학교육, 실업교육, 보건교육, 체육교육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특별장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적,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시되는 장학의 형태입니다.
특별장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이제 특별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시해요. 개별장학, 학급, 학교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지도, 조언하는 활동, 표집장학, 교육청이 주제별로 학교를 무선 표집해서 주제 활동을 점검하죠. 어우, 무시무시하죠. 표집장학.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장학관 장학사.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교내 자율장학, 교내장학.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 내외의 장학 담당자가 교사를 지도, 조언하는 활동이에요. 교사의 수업 기술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직결되는 교육 활동, 즉 교수 학습 지도, 교육과정 개발,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을 장학의 주된 영역으로 삼는다. 교내 장학은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감, 주임교사, 동료 교사 및 외부 장학 담당자들의 협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필요성. 교내 장학은 학교 교육력의 신장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이 교육청의 행정장학과 대비돼서 교내 장학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됩니다. 행정장학은 아무리 옳은 장학을 해도 교사들은 지시, 명령, 통제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죠. 간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행정장학은 교사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기 어려우며 중간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되기 쉽다. 교내장학은 교사, 수업, 학생과 가까이 있어서 실질적인 장학을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여러 과제들을 직접 그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런데 장학관이나 장학사분들도 다 교사셨어요. 다 교사셨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자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문을 담당하는 이제 직분으로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이제 다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신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관련문을 갖다가 이제 하시다 보니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갖다가 잘 대변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또 오랫동안 하시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있고 다 겪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바뀌면서 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테지만, 교사로서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 그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 수시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꼰대가 됩니다. 정말 이제 우리 꼰대를 갖다가 이제 선생님들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꼰대스럽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장학, 요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적인 어떤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교과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것들도 해왔었고, 했었고, 그러면서 교육청을 갖다가 이제 자주 들락날락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하고, 또 학교의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입장하고 상충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보여요. 저는 제 3자로 이제 보는 입장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내 장학에 이제 방법이 있어요. 약식 장학, 이제 일상 장학이라고 해서 단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순이나
수업 참관을 통해서 아우 선생님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교사들의 수업 및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지도 조언을 제공하는 방법.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싫어하는 거. 아니, 본인들도 그 젊은 시절에 이런 거 굉장히 싫었거든요. 굉장히 싫었는데 그래서 교장이나 교관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해요. 미리 준비한 수업 활동이나 학급 경영 활동이 아닌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수업 활동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 교육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 교육 전반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장학 형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관찰되고 평가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식 장학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상장학 웬만하면 잘 안 보이게 은밀히 근데 또 다 보입니다. 선생님들은 또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이 또 보여요. 발달장학 이제 글리멘이 이제 개발한 것인데 교사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른 장학 방법을 적용하고 장학에 의하여 발전 수준을 높여가는 장학. 그래서 교사 발전 기준으로 참여 수준과 추상적 사고 수준을 나누어서 이제 구분하는데 참여 수준과 사고 수준은 모두 낮은 경우를 탈락교사, 참여 수준과 사고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를 전문가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발전 정도가 낮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지시적 장학을 적용하고 중간 정도의 교사에게는 협동적 장학을, 높은 수준의 교사에게는 비지시적 장학을 적용한다. 발전 장학은 차등적 장학으로 교사의 발전과 참여 정도를 높여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런데 교사들의 발전 정도를 분류하기 어렵고 장학 담당자가 교사를 평가하고 대응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임상 장학이라고 하는 거, 클리니컬 슈퍼바이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 앞쪽에서 그 일상 장학, 약식 장학 가로 열고 이제 일상 장학이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임상장학은 195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이제 코건과 애치슨에 의해서 교사 지망생들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이제 개발되었다가 나중에 현직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을 위한 장학 방법으로 이제 발전되었어요.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및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지각, 신념, 태도, 지식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수업의 개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닉이잖아요. 클리닉, 임상.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교사의 교실 행위를 개선하여서 학생의 학습 성취를 높일 목적으로 고안된 실천 과정이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장학 담당자가 실제 교수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교사와의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와 교사 활동 분석해서 교사의 전문적 자질과 수업의 질을 향상하려는 수업 장학이에요. 교사의 필요에 의하여, 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장학이기 때문에 교사 중심 장학 이렇게 얘기하고, 임상, 클리닉,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대면적 관계성과 교실 내의 실쟁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 친밀한 인간관계를 강조하여 동료적 장학이라고도 한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맨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던데, 왜 장학이 나오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아이고, XX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중앙일보에 이제 실렸었고, 일타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장학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 행위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교사끼리 서로 의견을 갖다가 이제 교환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야죠. 이런 것들은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그랬다 그럴 뿐이지. 그래서 참 웃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일타 가사님이 그렇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제 해결한다. 교사들이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사에게 수업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가 전문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승진, 임기보장 등 객관적인 교사 평가 자료를
얻는다. 이제 요게 이제 임상장학이 있어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건이 이제 임상장학 이제 절차를 얘기해요. 1단계로 교사와 장학 담당자의 관계 수립. 교사와 장학 담당자 간의 인간관계 수립을 위한 대화를 하고 교사에게 임상장학의 필요성, 특성, 장학의 이점에 관하여 이해시킨다. 2단계로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업 계획을 작성을 해요. 임상장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수업 계획을 검토 확정하며 임상장학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3단계로 수업 관찰, 전략 수립. 수업 관찰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수업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5단계로 교수학습 과정을 분석을 하는 거죠. 수업의 형태, 내용, 활동을 분석을 하고 6단계로 교사와의 협의회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사와 장학 담당자로 구성되는 장학협의회의 진행 방법과 전략을 수립한다. 7단계로 교사와의 장학협의회, 교사의 수업 결과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점이나 우수한 점을 토의하고 교사에게 보상을 통해 강화를 제공하고 장학 방법에 관하여 반성을 한다. 8번째 단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장학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계획을 준비한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런 뭐 장학협의회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될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아이들 생활지도도 해야 되잖아요.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또 방학이면 연수도 받아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이런 관리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대학원에도 진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셔서 그리고 교정이나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 이러한 어떤 장학이라고 하는 교내 장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짜 조건이 되고 단순히 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딱지 때문에 원래 선생님이셨잖아요. 20년, 30년 하셨기 때문에 관리직에 올라가시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좀 잘 만들어서 이런 이제 교내 장학 또 선생님들끼리 어떤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여건이 돼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요. 그 앞서 나온 이제 그 조직 수준에 따른 분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동료 장학, 협동 장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앞서 우리 임상 장학에 일부 이제 나오기도 했죠. 동료 장학은 동료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2 이상의 교사가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 사항에 대하여 상호 조언하며 서로의 전문적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하는 장학 형태이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장학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서로 도우면서 수업에 있어서의 어떤 향상, 발전 그런 것들을 갖다가 꾀하는 겁니다. 동학년 또는 동교과 단위로 수업 연구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이 전형적인 동료 장학의 형태이다. 그래서 동료 상호 간의 정보, 아이디어, 충고, 조언 등을 주고받는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 모두가 동료 장학에 이제 포함된다. 이점은 수업 개선을 위해 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장학 활동을 위해 학교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인정감, 성취감을 갖기에 학교 교육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적극적인 동료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개인 교사의 전문적인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장학 인력의 부족 문제, 장학 담당자의 방문 평가에 대한 교사의 거부감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직장 동료잖아요. 물론 이제 그 또 다른 어떤 교사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같은 이제 직장 동료끼리 항상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공동으로 같이 시험 문제 같은 걸 갖다가 공동으로 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동료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동료 장학의 형태, 수업 연구 중심 동료 장학. 경력 교사와 초임 교사가 상호간 수업을 공개 관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수업 연구 과제 해결, 수업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료 장학의 형태. 협의 중심 동료 장학. 동료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 과업을 추진하는 동료 장학. 연수 중심 동료 장학. 자체 연수를 통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강사나 지원 인사로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료 장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장학, 자율장학이에요. 교사 스스로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장학. 그렇죠.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강한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업을 녹음하여 분석하거나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교사로부터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거나 세미나와 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자기지향적이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교사들한테 적합한 방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 여기다 이제 장학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예. 인간자원 장학. 앞서서 이제 이런 장학의 어떤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봤었잖아요. 어떤 장학의 관점이나 철학을 의미한다. 그렇죠? 개인의 욕구를 학교 목적 및 과업과 결합시키는 장학으로 직무 중심적, 과업 중심적 접근과 인간 관계론적 접근을 함께 고려한다. 학교 조직의 효과성 플러스 교사의 직무 만족. 앞서서 우리 봤잖아요. 발달 장학에서. 자, 교사의 효능감, 참여, 열성 등 내적 만족을 강조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에서 상층 욕구인 존경의 욕구, 자율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학이면서 교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장학이다. 아유, 이러면 좋죠. 자, 네 번째로 선택적 장학, 차등 장학, 장학 개별합니다. 선택적 장학이란 교사의 경험이나 능력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사들에게 맞는 장학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겁니다. 예. 교사들은 각기 다른 성장 욕구와 학습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힘학에 따라 행해지는 장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톤이 특성별 장학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임상 장학이 있었죠. 초임 교사, 경험이 있는 교사 중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사들한테 이제 일종의 맞춤형 클리닉을 해주는 거를 뜻하고 동료 장학, 모든 교사들한테 허용할 수 있고 자기 장학. 요거는 이제 경험 있고 능숙하고 자기 분석 및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교사한테는 적합하고 약식 장학, 모든 교사들 또는 다른 장학 방법을 원하지 않는 교사들한테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든 같은 경우는 교사 경력 단계, 발달 단계별 장학 방법을 이제 주장을 했죠. 생존 단계, 경력 1년 이내. 생존 단계에 있는 교사들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교수 기능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시, 시범, 표준화 같은 지시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존해야 됩니다. 합격하시면. 조정 단계, 경력 2년에서 4년. 2단계에서는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하는 것을 중시하므로 협동적 동료 장학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면 경력 5년 이상에서는 교사들 스스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니까 자기 장학과 같은 비지시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카츠의 장학 대상의 이제 선정 기준이에요. 임상 장학 이제 10% 정도는
그러니까 초임교사 처음 3년 생존기, 경력교사는 이후 3년마다 이제 실시를 이제 하는 거고, 장학태사 이제 선정 기준이요. 동료 장학 같은 경우에는 높은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고 유능한 교사에게 이제 실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착기. 자기 장학은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경험이 있고 유능한 교사한테 실시하는데 성숙기. 전통적 장학, 모든 단계의 교사 또는 1, 2, 3을 선택하지 않은 교사한테 이제 실시한다.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학교 컨설팅입니다.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서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문활동이다. 경영과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해서 조직화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컨설팅의 이제 주요 원리가 이제 제시되고 있어요. 자발성의 원리. 학교 컨설팅 관계를 맺기 위한 최초의 접촉은 컨설턴트와 의뢰인 어느 쪽에서도 먼저 시작할 수 있는데, 학교 컨설팅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돼서 상호 합의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위와 같은 특징은 학교와 관련된 지원활동, 즉 장학이나 연수와 학교 컨설팅을 구분짓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자체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 컨설팅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특히나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 컨설팅을 할 수도 있죠. 돈 많은 학교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공립학교가 특별히 장학이라고 하는 제도를 벗어나서 이런 컨설팅을 하기는 어렵죠. 전문성의 원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컨설턴트에게 자문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이제 어떤 자격증이나 직위 이런 형식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성을 의미한다. 독립성. 컨설턴트와 의뢰인, 컨설팅 관리자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고 수평적이어서 객관적인 의견 교류가 가능해야 된다. 컨설턴트는 학교의 행정체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학교 컨설팅의 성과는 컨설턴트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자문성의 원리예요. 컨설턴트는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을 하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컨설팅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뢰인한테 있습니다. 자문만 해주는 거예요. 일신성, 한시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의뢰된 과제가 해결되면 컨설팅은 종료되고,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컨설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성, 학습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학교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과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 컨설팅의 절차예요. 준비, 컨설팅 의뢰 접수,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예비 진단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진단하겠죠? 자료 수집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최종 진단을 하고, 세 번째로 해결 방안의 구안 및 선택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의뢰인의 실행, 컨설턴트의 관찰과 조언, 그 다음에 종료, 평가 및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학교 컨설팅의 유형을 보면 운영 범위에 따른 구분으로 교내 컨설팅, 소지구 컨설팅, 대지구 컨설팅. 그렇죠. 여러 개의 학교로 묶어서 자그맣게,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운영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진단형, 대안수립형, 해결과정, 지원형, 교육, 훈련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연수입니다. 각 학교를 단위로 하여 학교장이 주관하에 학교 자체의 계획으로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연수활동이에요. 자체 연수는 교내뿐만 아니라 야외 연수, 현장 견학, 탐방 연수 등과 같이 교외에서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